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코프라이팅 채널 구독자가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깊고 유익한 K리그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K리그1 3라운드 전술 분석은 선제 실점으로 내려선 안양의 골문을 집요하게 두드려 보란듯이 역전, 시즌 첫 승을 따낸 이정효 감독의 광주FC와 이제 어엿하게 1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승격팀 유병훈 감독의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정호연, 허율, 이희균과 같은 핵심 자원의 연이은 이탈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축구로 여전히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광주FC는 사실 뜯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깊어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 능력선에서 최대한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으니 영상이 살짝 길더라도 구독 한 번씩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보를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온 유병훈 감독의 안양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는 수비 시에 포백에 더해 윙어 아사니까지 낮게 내리며 5-3-2 대응을 유지했는데요. 안양이 자신들의 진영 프리킥에서 오따에게 롱킥을 때려준 상황입니다. 변준수가 헤딩을 따내고 신창무가 세컨볼을 따내 뒤로 연결해주며 광주 선수들이 공격 대응을 갖추는데요. 이때 보시면 아사니는 우선적으로 낮게 위치해 수비와 함께 라인을 맞추고 있다가 광주가 볼을 소유하자 오른쪽으로 점차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도 보시면 확실하게 아사니가 낮게 내려가며 5-3-2 대응을 갖추는 광주의 수비 대응이 잘 보여지는데요. 이는 득점이 이루어지는 중앙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고 특히 안양의 주 공격 루트 중 하나인 왼쪽 풀백 김동진의 오버래핑 공격을 견제하기 위한 이정효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병훈 감독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왼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양의 빌드업 상황에서 아사니가 수비 대응을 깨고 경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노련하게 끊어내자 광주의 5-3-2 수비 대응이 깨져버렸고 김동진이 전방에서 깊게 움직이는 모따에게 연결해주고 모따의 부드러운 연계, 그리고 유병훈 감독이 마테우스 대신 선택한 에드와르도의 전환 패스를 거쳐 이태희의 크로스를 모따가 헤더를 통해 선제골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후에 안양은 수비형 미드필더 파이터 김정현이 깊게 내려가며 수비 라인을 보좌했는데요. 해당 장면을 보시면 안양 김정현이 중심에 위치하며 5-4-1 대형을 갖추고 쉴 새 없이 소통하면서 눌러주고 커버해주며 포지셔닝 플레이를 가져가는 광주 선수들의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선 수비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뚫기가 어려워 보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날 선발 출전한 중원의 이강현 신창무 조합은 확실히 광주의 중원 브레인이었던 정호연과는 생각 속도 및 판단, 경기 운영과 오른반 측면에서 차이가 났었고 왼쪽 문민서도 반대편 아사니에게 쏠린 무게를 분산시키기엔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부족함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듯 이번 경기의 결과는 광주가 후반에 2골을 때려 넣으며 역전승에 성공했는데요. 이정효 감독은 어떻게 안양의 두터운 수비를 공략해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효보를 뜯어보시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3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했습니다. 신창무, 문민서, 안영규가 나가고 박태준, 오후성, 민상기가 들어왔죠.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이번 경기에서 키포인트가 됐는데요. 먼저 박태준으로부터 시작된 광주 공격 특징이 잘 보여진 장면입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왼쪽인 오우성, 오른쪽인 아사니는 넓게 벌리고 센터포워드 박인혁은 깊게 박히며 그 앞쪽 포켓 공간을 헤이스가 움직이죠. 그리고 오른 풀백 김진호와 미드필더 이강현은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패스 각도를 만들어가고 중요한 포인트 왼쪽 풀백 이민기는 상당 부분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 왼쪽 윙 오후성으로의 패스길을 열어주고 왼쪽 센터백 민상기가 흔히 말하는 풀백 위치에서 빌드업에 참여하죠. 이번 장면에서도 박태준이 의도적으로 공을 공간으로 끌고 가는 프로그레션, 쉽게 말해 어그로 드리블을 통해 수비 하나를 끌어당겨 다시 왼쪽으로 돌려 오우성에게 볼 전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주의 핵심 하프 스페이스 어그로 플레이. 사이드 터치라인 부분에서 볼을 소유하면 동료들은 하프 스페이스로 쭉 빠져나가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당기고 볼을 잡은 선수는 손쉽게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해당 상황은 광주의 선택지가 가장 많아지는 순간으로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한 아사니 아이솔레이션, 센터 사이 패스, 그리고 이 작업이 파이널 서드에서 이루어지면 인스윙 크로스와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린 파이널 서드 장면입니다. 정유볼에서 광주는 해당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의미를 가진 움직임으로 안양 수비를 흔들어 놓는데요. 결국 광주는 안양 수비에게 생긴 단 하나의 균열로 동점골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파이널 서드에서 오후성이 사이드 돌파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때 가운데를 보시면 이것저것 체크하느라 바빴던 김정현과 이창용의 순간적인 소통 오류로 인해 박스 안으로 깊게 들어온 아사니가 혼자 남게 됐고, 마침 그 타이밍 전반 문민서와는 다르게 사이드 돌파가 가능한 오후성의 기가 막힌 타이밍 크로스가 올라와 아사니가 득점 동점골에 성공합니다. 정석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한 번의 광주 왼쪽 공격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민상기가 낮게 위치해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상기와 박태준의 센스가 보여지는데요. 박태준은 벌려있는 오우성을 확인하고 패스각을 만들어주기 위해 안으로 두 발 움직여주면서 안양 수비가 좁혀 사이길을 막도록 만들고, 민상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우성에게 패스를 찔러 넣으며 다시 한번 안양의 수비를 쭉 침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양 수비는 움직이는 볼에 집중하게 되고, 이번 시즌 정유볼에서 자주 보이는 센터 공간 킥패스 투입 공격 전개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광주는 집요하게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요. 왼쪽에서의 포지셔닝 플레이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에게 사이드 오픈 1대1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예시로 활용될 장면입니다. 왼쪽에서 볼을 전개하다 반대 아사니를 향한 박태준의 전환 킥패스, 안양 수비를 쭉 이동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갔다가 이번엔 벌려있는 헤이스를 향한 민상기의 전환. 안양은 다시 한번 수비 대형을 지키기 위해 30m가량을 뛰어 움직이죠. 이렇게 안양 수비의 체력과 집중력이 유지될 때는 문제없이 이동하며 다음 단계 커버 수비를 위해 대형을 빠르게 갖췄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멈추지 않았고, 안양이 동점골 실점 후 마테우스와 야고 투입으로 공격의 비중을 높여 수비 집중도가 떨어진 틈을 타 결국 88분에 역전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이민기가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방향을 틀어 왼쪽으로 전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우성이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자 안양 수비들이 볼에 더욱 쏠리게 되고, 경기장을 세로로 3등분 했을 때 광주 기준 오른쪽 공간에는 아산이 혼자 단독으로 벌려져 있게 되며 오우성이 그쪽으로 쭉 벌려줍니다. 아산이가 볼을 잘 잡아놓고 드디어 기다렸던 상황이 만들어지자 역시 김진호는 아산이의 뒤로, 박태준은 하프 스페이스로 수비를 끌고 가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아산이는 확보된 공간으로 슈팅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길고 적당하게 한번 딱 쳐놓고 아름다운 원더골을 감아 넣습니다. 해당 전술은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전술로 한쪽의 상대 수비를 몰아두고 최고의 크랙들에게 볼을 보내 승부를 보는 형태로 맨시티와 아스날과 같은 PL팀은 물론이고 광주 또한 지속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핵심 전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광주 축구를 볼 때 해당 포인트도 꼭 살펴보시면 또 다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의 이상적인 플레이 2개만 짧고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빌드업 키퍼 김경민의 레이저킥, 오후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대쪽 아사니에게 넓혀주며 단숨에 박스 안쪽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죠. 의도적으로 벌리지 않고 안쪽에서 볼을 받는 오른쪽 풀백 김진호, 포켓 공간에서 헤이스, 강희수, 박인혁까지. 이후 다시 볼을 탈취해 오른쪽 아사니에게 주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처럼 정유볼에서 광주 선수들은 절대 무의미하게 생각 없이 플레이해서는 이정효 감독의 선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축구에서는 사람보다 빠른 것이 공이고 공보다 빠른 것은 두뇌라는 격언이 있죠. 그만큼 광주 선수들은 생각 속도를 빨리하여 모든 선택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 그러한 플레이가 쌓여가면서 엄청나게 큰 덩치 차이를 보이는 상대들이 즐비한
ACL 엘리트 무대에서조차도 파격적인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정효 감독이 있고, 이러한 의미를 알고 보는 광주 팬을 넘어 K리그 팬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재밌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이 해당 안양전 활동 범위에서 보이듯 공격에서는 2골, 수비에서도 낮은 위치에서 풀타임 내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왜 이 선수가 라리가 링크까지 있었는지 보란듯이 프로페셔널한 애티튜드로 광주의 보물과도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정효 감독 지도 아래 광주 선수들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뛰며 값진 시즌 첫 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스쿼드 뎁스가 얇은 만큼 특히 ACL 엘리트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가 보란듯이 빗셀 고배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2025년 K리그는 쿠팡 플레이 그리고 축구 라이팅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응원 댓글과 피드백은 K리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